울산지방법원이 있고 옥동중학교가 있죠. 요 옥동 지역이 최근에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요 부분 길쭉하게 아무 표시 없는 지역이 여기가 군부대죠. 군부대가 빠지고 택지 개발이 되면 조금 더 주목받을 곳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울산에서 택지 개발 지구로 말이 되는 게 지금 제 동글동글 표시해드리고 있는 우정혁신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땅이 비좁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이런저런 말이 들리는 게 우정혁신도시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곳은 요 혁신도시보다는 옥동 쪽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3년 시점에 언양면은 이 정도 규모였습니다. 읍성이 있고 그 아래쪽에 마을이 형성돼 있죠. 그리고 2013년 이 언양의 운명을 바꾼 울산역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울산 얘기를 할 때 울산 시가지 얘기만 하기 쉽지만 이 언양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울산에는 당연하게도 예전부터 마을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좀 흥미를 느끼는 두 가지 마을은 방어진과 장생포입니다. 이른바 이주어촌, 그런 고래 포경의 거점으로 기능했던 방어진 장생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울산을 들여다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울산역의 위치 변동을 통해서 울산시의 시가지 확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현재 울산역에 있는 언양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다 끝났습니다. 저는 언양은 당연하게도 KTX를 타다 보니까 여러 번 가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언양에 있는 울산역에 내려서 뭐 자가용이든 렌트든 대중교통이든 타시고 곧바로 울산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 언양 읍내 쪽으로 종종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참 동네가 좋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 시간에 첫머리에서는 언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울산을 볼 때는 지도를 몇 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경기 북부 같은 접경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네이버 지도인데요. 다 가려놨죠. 완전히 색을 칠하진 않았고 이렇게 불투명하게만 처리해놨는데, 보면 분명히 다 공장들이 있을 텐데 GS 엔텍 온산공장, GS 에코메탈 정도 말고는 대정리, 온산 국가산업단지, 온산 이주민 망향비 이런 거 외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명들이. 그래서 이 울산의 공업지역을 보기 위해서는 구글 지도를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울산 온산 망향비가 보이고요. 보시면 똑같이 보시면 요게 네이버 지도에 보이는 온산 이주민 망향비, 이게 구글 지도에 보이는 온산 이주민 망향비입니다. 한국 유미코아 촉매 주식회사 온산공장, 한국 협화화학, 석당길, 코리아 니켈 온산공장 등으로 훨씬 정확합니다. 특정 지역,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라든지 강원도 일부, 이런 여수라든지 울산 등을 볼 때는 구글 지도가 낫다. 이게 울산 시민분들도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 울산은 시가지하고 공업단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업단지 상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이 구글 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시면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이 울산광역시라 크게 써있는 지역을 넘어가서 여기 한 가지 지나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울산지방법원이 있고 옥동중학교가 있죠. 요 옥동 지역이 최근에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왜냐면은 요 부분 길쭉하게 아무 표시 없는 지역이 여기가 군부대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7765 부대 앞. 뭐 그 이상의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요 부대가 최근에 딴 데로 옮기기로 확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빠지면은 보시면 지방법원도 있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검찰청도 있고, 이 태화강 남쪽이 전체적으로 신도시이고, 나아가서 옥동 지역이 약간 외지긴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신도시 같은 건데 대공원도 있고, 요게 군부대가 빠지고 택지 개발이 되면 조금 더 주목받을 곳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진 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근처 사는 분하고 한번 같이 다녔었는데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또 하나 울산에서 택지 개발 지구로 말이 되는 게 지금 제가 동글동글 표시해드리고 있는 우정혁신도시입니다. 인데 여기는 성남동이라든지 원래 울산의 가장 원도심인 지역에 붙어서 산 쪽으로 개발이 된 데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한국방송대라든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산속에 마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땅이 비좁아요. 그래서 혁신도시들이 다 좀 이상한 데 땅을 만들다 보니까 주민 정착률도 낮고 직원들의 불만도 큽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이런저런 말이 들리는 게 우정혁신도시 같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빈 땅이 좀 남아 있고 이런 데들은 무언가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못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곳은 요 혁신도시보다는 옥동 쪽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화강 따라서 서쪽으로 해서 가면 국가정원 지나서 가면 이렇게 꾸불꾸불 강을 통과해서 가면 중간에 공단 하나가 산속에 자리하고 있고 그 왼쪽에 언양읍내가 보입니다. 요 네모난 게 언양읍성이죠. 읍성이라고 해도 원래 사람 살던 마을이다 보니까 원래 읍성이라는 게 사람 사는 마을을 지키려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 안에 보면 마을이 남아있죠. 요즘에 읍성 같은 지역을 관광 개발할 때 이런 마을들을 다 없애버리고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읍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요. 읍성은 원래 마을이 있고 성이 있는 게 이쁜 겁니다. 여기는 발굴 조사하는 게 보이네요. 이런 경우는 카카오맵이 좋은데 카카오맵은 위성 사진들을 연대별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좀 편합니다. 네모나게 있죠. 여기 종종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도 오른쪽에 스카이뷰 쪽을 보면 2008년부터 쭉 연대별로 볼 수가 있어요. 2008년을 볼까요? 여기 마을이 있고 마을길이 있었고요. 읍성의 동서남북으로. 그 아래쪽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 성이 보이긴 하는데 많이 무너진 상태죠.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하고 학교가 있었네요. 이 학교가 현재는 빠졌죠. 학교 같은 거는 공공시설이니까 이런 보건사업할 때 빼기 좋죠. 요 뺀 자리를 지금 뭔가 발굴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 논농사 짓고 있었고 10년, 11년, 12년 서비스 없고 14년, 15년, 16년, 17년 아직 있네요. 18년, 19년, 20년, 21년 되니까 학교가 빠졌네요. 그러면서 이 언양읍성을 관광지화하는 데에서 큰 물꼬를 탔다라고 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옥터샘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옥이 있었을 겁니다. 감옥이. 옛날 읍성 같은 데 가면 꼭 감옥이 하나씩 있죠. 그리고 최근 사진.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만 좀 이런 마을 남겨둔 상태로 주변을 공원으로 개발하면 참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언양읍성을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저번에 어느 이 지역 출신의 소설가 말씀드리면서 문학관이 근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현재 성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게 마지막 간 게 2020년이라 이 4년 뒤인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에 찍은 게 마지막이네요. 안에서 찍은 건. 지난해 11월에 찍은 사진. 안에 보니까 아직 집들이 좀 남아있고 농사는 안 짓는 것 같네요. 물론 11월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이버로 볼게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카카오맵과 네이버 맵이 로드뷰를 각각 찍는데 시기가 같은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맞춰보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2023년 9월 다음보다 늦네요. 늦는데 9월 시점에도 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은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도 아까처럼 성 안을 찍은 게 있는데 언제 찍었나 볼까요? 19년에 찍었습니다. 아까 카카오보다 1년 뒤네요. 아직까지는 농사를 짓던 시절입니다. 이 당시엔 차도 왔다 갔다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을 안 찍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죠. 언양읍성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2020년에 갔는데 아직 농사를 짓던 시점. 여기 길이 아직 포장도로가 있고 사람들 저녁에 산책한다고 많이 나와 계셨고 9월이니까 아직 좀 더웠습니다만 그 아파트는 성 바깥에 있고 이런 움막 같은 것도 있었고요. 채취시 고발이라 적혀있는 거 보니까 농작물 짓고 있고 이게 일종의 그런 서리를 막기 위한 집이겠죠. 달도 떴고 그 전통주택 이거 뭐 계량식 기와집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단독주택 양옥들 그리고 아파트들 뭐 8, 90년대 만들어진 아파트들이겠죠. 이런 여러 형태의 주거들이 시층을 이루면서 시간의 지층을 이루면서 평화롭게 자리한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읍성 말씀드릴 때 요 언양읍성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이 언양읍성이랑 광양읍성이 참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읍성 여행 간다 그러면 해미읍성, 나간읍성을 많이 말씀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 울산역 내리신 다음에 곧장 시내로 볼일 보러 가지 마시고 또는 울산역에서 다시 열차 타고 가시기 전에 약간 텀을 내서 언양읍내 그리고 요 언양읍성 한번 둘러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문이 있고 성 주변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양 읍내는 저녁이 되면 이런 모습이고 꽤 번화합니다. 약간 멀리서 찍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예전 언양 버스터미널입니다.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울산 참기름, 예전 터미널 건물의 1층입니다. 자상이라 되어 있는 거는 자택하고 상가죠. 상점. 이런 형태로 전화번호 2개 적어놓은 곳이 많죠. 팔도 고추방앗간. 이게 재밌었던 게 찌짐. 이 경상도 분들은 지짐을 찌짐이라 그러죠. 그리고 들깨를 뜰깨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쌀은 살이라 하시는데, 참 예전부터 경상남도 쪽에 친척들 만날 때마다 재밌었습니다. 사시서 와라 하는데 그게 못 알아듣고 이랬다가 그 쌀이라고. 근데 또 이런 건 또 강조를 하시는 찌짐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경상도에 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팔도 고추방앗간의 위에 이렇게 예전에 손으로 쓴 간판도 보였고, 가게 62모, 자택 63모. 오래된 가게구나 싶었습니다. 터미널에 방앗간이 있는 건 장사가 잘 됐겠죠. 그리고 여기가 등산하는 분들한테 유명하던데 언양 알프스라 불리더라고요.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데 언양 알프스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녁에 찍어서 좀 어둡습니다만, 장도 돼지국밥, 경상도니까 글자가 아주 손글씨가 대단하죠. 그리고 예전에 아마 느낌상은 6에서 70년대 사이에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창고 건물 같은, 상가 건물 같은 게 길게 몇 겹이나 쌓여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 아케이드 쳐 있는 데가 현재의 언양 알프스 시장 기억자로. 아래쪽에 보시면 길쭉한 건물들이 보이죠. 이 길쭉한 게 예전에 지었던 아케이드는 아닌 예전 상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쭉 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흥성하던 시장들, 특히 5일장 같은 거 할 때 흥성하던 시장에는 이런 건물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최근에 또 본 게, 이건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라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순천시하고 승주군이 있다가 통합돼서 순천시가 됐고, 예전 승주군청 있던 데가 쇠락해 버렸는데, 여기는 그 중에서 쇠락하지 않고 이제 시장이 활성화된 곳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승주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언양 알프스 시장과 똑같이 길쭉한 목조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죠. 여기서 영업을 하는 거죠. 평소에 닫아두거나 창고로 쓰다가 5일장 하거나 할 땐 장사를 하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반듯한 땅이 나오는데, 여기가 옛날 승주 군청 자리입니다. 군청이 순천시랑 통합된 다음에 군청이 없어졌잖아요. 한때는 이제 통합할 때 약속으로 이쪽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개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결국 쇠락해버리고, 군청이 있었으면은 이제 건물들이 가득 찼을 텐데, 웬만한 군이라면 다 그렇죠. 군청 소재지 주변은 개발이 되죠. 근데 관청 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텅 비어버리는, 선만 그어진 상태로. 요 건물이 옛날 군청 건물인데, 보시면 지금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죠. 한동안 대학교가 들어왔다가 폐지됐고 약초 관련 시설을 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전 승주군 분들은 이것 때문에 순천시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개발해준다는 약속을 해서 통합한 건데 이렇게 버려두면 되냐라는 식으로. 이렇다 보니까 행정 통합이 어렵습니다. 군청 있을 때 잘하다가 시랑 통합돼 버리면 이게 그 군의 중심지에서 시의 외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라북도 전주시랑 완주군의 통합 같은 건 어려운 문제고 그렇습니다. 통합의 주체가 되는 농촌 지역 분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게 그냥 도시 좋은 거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이거 나중에 순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집이 하나 보이는데 이 집이 옛날 군수집이었다고 해요. 그 이쪽에 공무원 아파트였고, 그래서 군수님이 공무원들 감시하기 좋게 여기 앞에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사실 망했고요. 전통적인 시장이 있는 이 승주시장 주변은 아직 흥성하는 편이고, 여기서 본 건물과 비슷한 형태가 언양에서도 보여서 신기했다. 이런 건물들이죠. 이런 형태의 상가 건물들이 몇 겹이나 서 있었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언양에서도 봐서 참 인상적이었다. 예전에 이 동네 시장 규모가 컸구나라는 거를 짐작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게 많은 시장이었어요. 언양 알프스 시장. 이런 형태. 메밀가루, 도토리, 막장류, 청국장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찾고 있었는데, 식당인데 오복식당, 돼지국밥, 국수, 주류인데 요 돼지국밥 폰트 보세요. 참 얄궂죠. 이런 게 제가 말하는 시민예술이라는 거죠. 요건 아래아 한글 폰트가 통일된 다음에는 사라져버리는 폰트인데, 이런 거를 수집하는 것도 현대 한국 시민의 미적 감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읍성하고 시장 사이에 이런 건물, 꽤 괜찮은 양옥주택도 보이고 해서 동네가 규모가 컸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양 지역의 지도를 10년 단위로 보면
63년 시점에 언양면은 이 정도 규모였습니다. 읍성이 있고 그 아래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죠. 조선시대 마을,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마을이란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부리 쪽에 새로운 신도시, 당시로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63년. 74년 시점에도 뭐 비슷합니다. 상황은. 82년이 되면 요 서부, 동부의 북쪽에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죠. 택지를 개발하려는 것 같아요. 요게 요 지도에 이 선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택지 개발이 됐고 송대지구 도시개발지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면 92년 언양읍성 써있는 남쪽에 식민지 시기 아마 구한말 때 도심이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확장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2년, 2003년 동쪽으로 확장된 데 이어서 식민지 시기 구도심의 서쪽에도 확장이 돼 갑니다. 그리고 2013년 이 언양의 운명을 바꾼 울산역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죠. 언양에 갈 때마다 놀라요. 읍성은 간지 몇 년 됐지만 그 후로도 언양은 한 번씩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도시가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도시가 확장되고 한편으로는 관광 포인트가 될 읍성 그리고 알프스 시장이 정비가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산 얘기를 할 때 울산 시가지 얘기만 하기 쉽지만 이 언양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울산 시가지 서쪽에 있는 언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울산에는 당연하게도 예전부터 마을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좀 흥미를 느끼는 두 가지 마을은 방어진과 장생포입니다. 이른바 이주어촌, 그러니까 구한말 때부터 일본인 어부들이 들어와서 개척한 마을들이죠. 그래서 조선인과 갈등도 있었고 어업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 특히 고래 잡는 기술은 석기시대 때 있다가 끊겼다가 이때 일본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재탄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한 70년대, 70년대 정도까지 고래 포경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경상도 지역의 분식집에 가면 순대에서 다른 지역은 그냥 돼지 간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고래 고기를 팔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삶아가지고 팔았대요. 비싼 거는 회로 먹었겠지만 나머지 부속고기 같은 거는 팔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 부산 지인 중에 순대 사면은 이렇게 비닐 열어가지고 고래 고기 썰어준 게 참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계세요. 일본 유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못 먹는 고기를 먹게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멧돼지, 하나가 회, 닭을 회로 먹습니다. 신선하게 위생적으로 기르면. 그리고 고래고기였어요. 다 비싼데 각각. 그 중에 고래고기는 일본은 아시겠지만 포경 금지 조약에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돌고래는 정기적으로 이제 사냥하는 마을도 있죠. 고래가 참 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포유류 아닙니까? 부위가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고래고기 먹었다고 할 때 어느 부위를 먹었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라는 거. 소나 돼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에 따라서 맛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고래는 그게 몇십 배 확장된 거니까 더한 거죠. 어쨌든 그런 고래 포경의 거점으로 기능했던 방어진 장생포를 보겠습니다. 방어진은 포항 구룡포나 경주 관포와 함께 경상도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이주어촌이고요. 각각 일제 때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방어진하고 포항 구룡포는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많이 찍어가지고 일종의 근대거리식으로 많이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전 여기를 2번 가봤는데 한 번은 딱 10년 전인 2014년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에 가봤습니다. 14년만 해도 정비가 덜 끝난 상태라 사진을 보실만 할 겁니다. 냉면집. 요게 일본식 집이겠죠. 고전 전통찻집. 이건 전형적인 일본 2층 집이고요. 나무 옆에 장식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경상도답게 목욕탕 굴뚝은 동그랗게 돼 있고 시가지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이런 집들 곳곳에 일본식 상가집들이 박혀있죠. 원래는 쭉 늘어서 있다가 일부러 헐고 현대식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이런 건물도 방어진 뼈다귀 해장국하고 럭키 비니루 건물 이런 게 일본식 건물이죠. 뜯어보면 목 좋을 겁니다. 이때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경상남도 바닷가 쪽을 쭉 다녔었어요. 이때 봤던 것들이 그 뒤에 10년 사이에 상당히 없어졌고 참 이때 다니면서도 참 많이 없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뒤에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답사할 때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있던 게 없어진 거를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 있는 걸 열심히 기록해 두시고 많이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럼 또 지나면 또 없어집니다. 또 물론 새로운 게 또 생기기도 해요. 도시는 변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어진 것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걸 잘 기록하자. 그리고
없어진 거나 없어질 것만 보지 말고 새로 생기고 있는 것도 같이 보자. 이것들이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예측해보자라는 그게 제 답사 그리고 임장의 기본 원칙이죠. 요 올꼬꼬 숯불 양념치킨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이죠. 이런 것들이 14년 시점에는 아직까지 관광화되지 않고 테마파크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진 마저 보여드릴게요. 언덕 올라가던 길, 동화다방. 앞쪽은 일본식 상가 건물이 있고 뒤로는 쭉 길게 이어져서 아마 살림집으로 쓰고 있겠죠. 이런 길이었습니다. 이게 10년 전 시점에 방어진에서 가장 옛날 마을 원형이 남아있던 블럭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대서양 포차. 한국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대서양 포차라고 해요. 고래고기 포장됩니다 라고 해서 이게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뒤에 다시 찾아간 방어진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테마파크가 되었습니다. 미리 가기 잘했죠. 이렇게 국적불명의 집이 돼버렸어요. 인천 군산에서 시작해서 옛날 식민지 거리에 있던 데들은 다 이렇게 손을 대버리는데 참 관청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국적불명의 이상한 걸 만들 바에는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그냥 헐려가면 또 헐고 새로 건물 짓는 게 자연스럽지 이렇게 공무원만 기뻐하는 이런 테마파크와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회, 초장파입니다. 참 재밌는 폰트죠. 역시 아래 한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든 폰트겠죠. 요 건물을 보러 갔는데요. 이게 옛날 방어진 신사자리입니다. 현재는 이제 절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절이 있다고 말고 갔는데 보면 이제 등롱도 걸려 있고요. 건물을 잘 보다 보니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천리교 방어진 교회. 천리교라고 일본 신토 중에서 이제 반계죠. 일본에 여러분이 아시는 신토라는 거는 국가가 후원했던 국가신도고 이 천리교는 국가신도에 탄압받았던 미신이라고 탄압받았던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신토가 전부 다 일본의 그 텐노 집안의 그 조상신이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구한말할까 일본 메이지 초기부터 탄압받고 일본에서는 포교를 금지당하고 조선이나 타이완으로 와서 포교를 하게 했었죠. 그래서 그때 흐름이 이어져서 지금도 한국에 천리교가 많이 있는데 특히 부산역 앞에 가시면은 감색옷, 이른바 곤색이라고 하죠. 감색옷을 입고 나무 딱딱 두드리는 분들을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천리교도죠. 저 뭐 종교에겐 기필할 건 아닌데 교리 자체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신의 축복을 받는다 정도라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비교적 온건히 지내고 계시고 이 경상도 쪽에 가면 워낙에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 천리교도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반대로 경상도가 아닌 지역에서 천리교를 만나면 좀 놀라운 느낌 받곤 하죠. 그래서 이 방어진 신사자리에 천리교 방어진 교회가 있고 절이 있는 데에서 한번 종교시설이었던 곳은 계속 종교시설로서 기능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눈에 띄는 위치예요. 이게 방어진 시가지인데 여기 나무 많이 있고 한 데가 여기가 옛날 방어진 신사 그리고 지금은 절이 돼 있고 이 뒤가 아까 천리교 건물 여기가 거점이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은 방파제인데 이 방파제에는 지금 설명처럼 방파제 축조 기념비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좀 보면 이게 항구가 좋긴 한데 아무래도 항만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방파제라든지 등대라든지. 그래서 23년부터 27년까지 4년 5개월에 걸쳐서 좋은 항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방어진이 동해안 천혜의 항구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울산이 성장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방파제를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파제 축조 기념비라고 되어 있고 시멘트를 발랐다가 긁어낸 흔적이 보여요. 뭐 시멘트가 속에 들어가 있죠. 이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들 관련된 거 다 미우니까 다 발랐다가 지역에 따라서는 비석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시 긁어내가지고 이건 역사니까 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두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방어진 같은 경우는 남겨둔 사례. 그래서 이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항구로 기능하게 됐고 이 방파제가 바라보이는 좋은 위치에 신사가 들어오고 뒤에 마을이 형성되는 이게 방어진이죠. 울산인데 포항 횟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울산, 포항, 경주, 대구는 어떤 부분에서 한 덩어리죠. 이게 방어진. 지금 보신 것처럼 방어진은 지금도 항구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주어촌 자료를 보다 보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있다가 8월 15일 이후 이제 9월 정도에 다 떠나게 되는데 이때 재산을 가져가는 거를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는 거를 엄격히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일본에 조선 살다가 일본 간 사람들은 많이들 가난해지는데 이 방어진 같은 데는 항구니까 배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쌓아뒀던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 그래서 한때는 방어진이 망해버렸다 그래서 망어진이라 불렸다라는 얘기를 현지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좋은 항구 마을로서 번성하고 있고 특히 식민지 시대의 경관을 문화자원으로서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서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형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식민지 시기 이주 어촌이었던 장생포는 좀 상황이 달라요. 마을이 거의 해체돼 버렸고 어촌으로서 해체돼 버렸고 주변이 공단으로 둘러싸이면서 공단의 밥집 같은 밥을 제공하는 식당가로서 성격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 영상 찍기 며칠 전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역 앞에 가보니까 부산역 지하철에 내려서 KTX역으로 가는 길에 지하보도가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이런 광고가 붙어있더라고요. 1960년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장생포, 교련복 체험.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공간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들고 싶은데 식민지 시기 거리로 만들면은 방어진이나 이미지 겹치니까 아마 60년대를 메인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은 지금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식민지 시기 공간인데 이게 60년대로 바꾸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긴 해요. 근데 아마 방어진과의 기능 분화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14년에 갔을 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면 여기는 신사 건물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건물이랄까 시설이 남아있습니다. 이름을 신명신사라 불렀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일본에 지금도 있어요. 신명신사라고.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작게 만드는 신사들을 신명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비석을 못 봤는데 1910년에 주택을 짓고 27년에 땅을 기증했다. 그리고 32년에 비석을 세웠다. 그 장생포 신사 자리에서 주변의 경관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공업단지죠. 요게 장생포 신사의 흔적입니다.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이게 소규모입니다. 방어진보다는 규모가 작은 어촌이었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경관이었고 신사터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은 무너진 상태고 그 아래쪽에는 누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본인 소유 땅인지 공공용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꽤 기단은 크게 잡혀 있었고 바닷가까지 급경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4년 시점에 장생포. 좀 잘 보이네요. 아래 기단과 현재 남아있는 신사기단. 위에 건물이 목조로 된 감실 같은 게 있었겠죠. 이렇게 돌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게 대충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장생 옛길,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그리고 장생포 고래박물관 요 근처인데요. 신사가 대충 여기 정도의 언덕에 있습니다. 이건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고 시차원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숨겨진 곳은 아닙니다. 가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팻말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볼 때는 제가 생각의 포인트는 신사 건물 자체보다는 신사 기단 너머로 보이는 공단의 풍경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기 위해서는 저녁 무렵이나 아침에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석양 너머로 공단 보이고 100년 전의 흔적이 보이는, 풀이 엉켜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답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신발 단단한 거 신으시고 이런 데 보면 다 푸시가 많이 묻거든요. 푸시 묻지 않는 재질의 옷을 입고 가시면 될 겁니다. 이런 느낌은 방어진은 없죠. 방어진은 여전히 주변이 주거 시설이고 상업 시설인데 이 장생포는 주변이 공업단지다 보니까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생포하고 방어진은 각각 특색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울산에서 이 장생포를 60년대 테마파크로 만든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업도시 속에 남아있는 100년 전 마을 흔적 정도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장생포에는 장생포 부인의 경로당이 있고요. 그 아시겠지만 농촌 지역에 가면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분리돼 있죠. 이 남녀 유별인가 봅니다. 이런 신당들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이제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바다신을 숨기는 거죠. 1900년대 초에 장생포 주민들이 건립했고 마을 수호신으로 추앙받는 노부부 세 쌍의 도안이 있고 동해의 용신인 것 같다라고. 당산나무가 득으로 있다가 1959년 사라오 태풍 때, 이 경상도 지역은 사라오 태풍이 참 피해가 컸죠. 사라오 태풍 때 큰 나무는 넘어지고 작은 나무만 남았다. 이렇게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 안에 이제 그림이 있을 텐데 괜히 들어가지 마시고요. 마을분들께는 신성한 공간이니까 밖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제사 지내는 날에 정해져 있는데 그 제사 지내는 날에 가셔가지고 뭐 보시는 건 뭐라고 안 합니다. 아무도. 그래도 장생포의 어제와 오늘 70년대 사진들을 보여주네요. 고래 해체 장면, 고래 바다 여행선, 고래 바다 여행선에 본 고래떼, 이런 느낌들. 지금 이렇게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장생포 예전 어촌마을 주변은 전부 다 공단이 되어 있다. 카카오 맵으로 보면 다 가려놨고요. 이게 울산항역이 보이고 장생포역은 여기 있는데 폐역이 됐습니다. 이쪽은 공업단지라 가지고 답사를 한다고 사진 찍으니까 누가 나오시더라고요. 찍으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 울산이 조만간에 폐철길을 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다음번에 가면 아마 그 황폐한 느낌은 없어지겠지만 경리선 숲길이나 광주의 푸른 길처럼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서 정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울산에 남아있는 두 개의 이주어촌이었고, 특히 장생포로 보여드리면서 공단을 많이 보여드렸죠. 주변에 공단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거를 울산공업센터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다가 오늘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울산 공업화 과정은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 하나를 보시죠. 1962년 5월 16일 5.16이죠. 혁명정부 1년간의 업적이라는 책입니다.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정부가 자기들이 1년간 무슨 일을 했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이 사진은 춘천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뒤에 보면 공보부라고 돼 있고, 이 중에 울산공업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대목이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울산공업지구 건설, 매입공사라고 되어 있는 건 매립공사죠. 염전 같은 데를 메꾼다는 거고, 요런 데, 장생포 주변, 요런 지역 다 매립해서 만들겠다. 이 울산이라 적혀 있는 게 예전 울산역이 있던 울산 원도심, 비료공장, 장생포에 철길 놓고 정유공장 만들고, 방파제, 그리고 방어진, 화력발전소, 종합제철공장,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울산공업센터의 시작입니다. 울산공단이라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울산공업센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울산의 향토사학자인 김진곤 선생, 아까 말씀드렸던 언양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울산의 향토 자료를 많이 모으셨어요. 몇 번 찾아뵙고 자료도 제공해 주셔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 김진곤 선생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울산시에서 69년에 만든 약진하는 울산공업도시라는 팜플렛입니다. 보겠습니다. 새로 세워지고 있는 시청사 조감도, 사진은 시장과 부시장이고요. 인사말씀, 우리 고장은 62년 2월 3일 특정 공업지구로 택정, 공포된 이래 약진 한국의 상징 도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근대화란 명제 아래 부강과 번영의 길로 줄다름치고 있는 울산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이며 국력이 원천지로서 우렁찬 건설의 메아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에 이런 걸 했고, 67년부터 시작된 2차 경제개발 때 이런저런 걸 할 거고, 70년 말까지 다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세계적인 문화 공업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민족의 갈망과 기대 속에 건설되고 있는 울산공업센터는 현재 가동 중에 있는 16개 공장을 비롯하여 71년대에는 50여 개의 공장이 완공되어 복지국가의 굳건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장생포, 그러니까 원도심 쪽은 개발 계획이 크게 도로 말고는 없고, 태화강 남쪽에 신도시를 만든다. 주변에 다 공단을 만들고 이주지도 만들고, 방어진 쪽은 아직 개발 계획이 없고 도로만 놓는 정도죠. 울산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위치도 잡아줍니다. 언양, 울산, 동래, 경주, 포항 이렇게 잡혀 있고요. 공업용지 조성 현황, 기건설 및 건설 확정이 50%를 넘었습니다. 잔여지가 아직 남은 상태. 울산 정유공장의 사진, 그리고 한국 비료공업 주식회사. 비료산업이라는 게 일종의 화학산업이죠. 그래서 해방 후부터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비료산업이었습니다. 충비, 충남비료라든지 사비, 진해에 있는 제사비료공장 등이 한국의 핵심 기관 시설들이었죠. 영남화학, 동양합섬, 동양나이론, 공영화학, 현대자동차, 한국알미늄, 태화강 하구호 개발계획, 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 현장,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건설 완료된 공장은 뭐가 있나 볼까요?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 영남화학, 한국비료, 동양나이론, 합섬, 공영화학, 비료, 석유산업 등이 많이 공장에 들어왔고요. 주식회사 삼양사 울산공장, 이거 지금도 있죠. 설탕채빙, 흉관, 한국전력, 화력발전소, 현대자동차, 알미늄 등을 이미 만들었다. 제1부두, 울산은 부두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중에 공단과 함께 항구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또 공업용소를 대기 위해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발생합니다. 제자리 실향민이라 부르죠. 이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신 김진곤 선생도 울산 신항 쪽의 원래 마을이었던 용현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실향민이시고, 참 지금은 울산 원래 고향이었던 데 떠나서 서쪽에 울산역이 새로 만들어진 언양 쪽으로 옮겨 살고 계시더라고요. 전국에 어디가 실향민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마서도 울산이야말로 한국 최대 규모의 실향민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공업화를 하면서 완전히 도시가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쫓겨난 거죠. 원래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갔다가 돌아온 분들도 계시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현대 공업도시 울산의 하층으로 전락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울산 얘기할 땐 놓치면 안 되겠죠. 학성공원은 이제 울산 원도심에 있었던 임진왜란 관련 시설인 거고, 해수욕장, 그리고 건설 중인 공장은 뭐가 있나 볼까요? 석유화학, 동해전력, 한국전력, 울산직물, 쌍용양회 등이 있고, 확존된 공장이 현대조선 등이 있네요. 한참 공업센터로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던 울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요건 좀 볼까요? 백양사, 고래 해체 장면, 방어진 소해금강. 방어진은 아직도 그런 경관이 남아있는 지역으로서 울산에서는 참 귀중한 존재죠. 공업도시 속에서 옛 자연경관이 남아있는 지역으로서. 그래서 이런 귀중한 자료를 보여주신 김진곤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도시야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울산 공업단지의 현황,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한 제자리 실향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 출신 제자리 실향민의 대표라 그러면은 롯데그룹을 만든 신격고 회장을 들 수 있죠. 그분의 고향 마을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로 짠한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